근데 이번에 설 연휴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방부대 다녀오셨죠? 네, 또 부대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어땠습니까? 연휴 직전에 네. 어, 저 1군단에 있는 방공부대를 갔다 아, 왔습니다. 1군단이면은 네, 파주 파주 지역이죠. 일대, 아, 예. 파주 일대에 방공 진지와 방공 부대를 갔었죠. 네. 그 방공 진지는 산 위에 있는 진지인데 어.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네. 최초로 그걸 탐지해서 보고했던 진지예요. 아. 그리고 무인기가 복귀할 때도 탐지했고, 직접 가보셨군요, 거기를. 그래서 직접 가서 네. 일단 장병들을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격려도 하고, 또 현재 국민들께서 북한 무인기 침투로 우리 대한민국 영공이 5시간이나 구멍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음. 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도와줄 게 뭔지 네. 이런 걸 점검하고 왔었습니다. 아,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거기 근무 환경이나 네. 아니면은 경계 태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던가요? 사실 방공진지에 있는 우리 장병들은 네. 이 추위에도 근무를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우. 산 위에 아. 투입되면은 한 2달 정도 거기 근무해요. 아이고, 밖에 맞아요. 외출 외박도 없이. 오늘 정말 춥겠네요. 네, 오늘. 아니 밖으로 이제 네. 그 외출 외박 없이 2달간 상주하고 또 이렇게 네. 교대를 통상해요. 네. 그러니까 산 위에서 고생이 많은 거죠. 고생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새로운 장비가 배치가 돼 있죠. 국지방공 레이더.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걸 만들어서 소형 소형 무인기를 잡을 잡을 수 수 있는 있는. 국지방공 레이더를 배치를 했었고 네. 거기 국지방공 레이더에서 이번 소형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를 했고 쭉 임무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래요. 10시 19분에 탐지를 해서 네. 그것을 다른 장비와 연동 분석을 해서 한 5, 6분 만에 이것이 북한 무인기인 것 같다라고 네. 보고를 했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보고가 그러니까 거의 초동 됐군요. 조치는 아주 잘 떼서 네. 장병들을 많이 격려를 해줬죠. 아. 네. 그리고 그 진지 내에서는 아주 먹고 매일매일 교육 훈련이죠. 새 때나 또 오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하고 되고. 또 전방 오전 오후 계속 훈련하고 네.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무인기 침투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네. 방공훈련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맞아요. 정부에서 그런 그것이 얘기 했었죠. 거짓말이란 걸 확인을 했었고요. 우리 확인하셨- 장병들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단에 가서 네. 거기서 정심을 장병들과 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시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장병들을 위해서 격려 말씀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격려 말씀하고 장병들을 네. 만나는 모습 저희가 뭐 보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병을 향한 발언 네, 이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 부대 방문했을 때 네. 했던 발언 이게 또 비교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비교돼서 많이 그 댓글이나 그래요? 이런데 많이 비교를 댓글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갔다 온 어떻습니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네. 이재명 대표님의 역시 장병들 생각하는 마음이 절로 느껴진다. 라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을 너무 잘 해줘서 늘 네. 우리가 편안하다는 감사의 말 하면서 특별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병들의 의식주를 포함해서 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방공진지를 돌아본 소감, 방공진지를 오일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임무 수행을 잘해줘서 그렇죠. 아주 든든하다. 여러분 덕분에 그렇다라는 메시지였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나요? 윤 대통령은- 뭐 이란을 저거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음. 해서 외교적인 그런 것만 그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데 가서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이국 만리 멀리 떨어져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줘서 고맙다. 네네. 여러분들이야말로 외교의 최첨단에 서 있다. UAE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 활동을 UAE에서도 아주 강한 신뢰를 갖고 이렇게 네. 믿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뿌듯했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럽다. 뭐 이런 메시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 환경이 열악하고 또 네.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올파악한 거는 가서 조치를 해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통상적인 메시지죠. 네, 네, 장병들이 좀 힘든 네, 상황에 있으니까 네, 공감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네, 또 뭔가 바꿀 게 있는지 알아보고 음, 이게 중요한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주적 발언 이른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 아크 부대를 향해서 이제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뭐 그것처럼 UAE의 적은 이란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형제 나라 네,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고 뭐 사실 전쟁에 대비하라는 식으로 전투에 대비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로 느껴질 정도의 그렇죠.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좀 네.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네. 대통령 안보실이라든가 그 참모들도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 그 아마 그런 걸 다 시나리오를 써 드렸을 텐데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를 써줬는데도 대통령이 그거 말고 따로 했는지는 몰라도 예.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음, 그런 좀 세심함이 부족한 부분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내일 국방위가 열리죠? 네, 예. 그럼 내일 여러 가지 좀 따져 물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일 일단 국방위가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네.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첫 번째 목적은 무인기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음, 후속 조치라든가 그런 또 원인이 뭔지 네. 그거를 따지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거고요. 음, 그래서 작전사령부에 있는 사람 그 지휘관들이나 또는 부지관들이 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무인기의 원인이 뭔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보 이슈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란을 그 UAE의 적은 이란이라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그 위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네.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활동이 지금 어떻게 아하. 주안을 두고 있는지 예. 청해부대는 우리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에 집중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걸 한번 따져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발언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군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음, 또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국방부하고 외교부에서 대통령한테 했어요. 네. 그때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 지시사항들도 말이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그래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예, 예. 내일도 김명주 의원님이 열일 하실 것 네, 같은데 네, 오마이 TV도 지켜보도록 네, 하겠고요. 자, 근데 이 UAE 발언 네, 내일 뭐 이제 네, 물어보시겠지만은 비밀 군사 협약이 있다. 네, 이게 뭐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는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세요? 것들은 사실 국익 차원에서 네. 좋은 사항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음.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들여다보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네.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그 돼서 상황 자체가. 덮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걸 국방에서 따지고는 싶지만은 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네. 그런 거는 공개석상에서는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참 글쎄요. 이 이제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에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 네, 국회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지금 뭐 이제 북한의 움직임은 아직은 막말 정도만 나오고 있고 별다른 도발 네, 현재까지는 네.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좀 전략을 좀 바꾼 건지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작년에 미사일 발사라든가 미사일 실험 엄청나게 많이 했기 많이 때문에 했죠.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고 네. 2월 달부터 다시 긴장이 많이 그래요.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어. 왜냐하면 2월 달부터 이제 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북한도 2월 8일은 건국절이라고 해서 음. 건군절 이 진행 그 인민군 창설한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건군절을 맞이해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될 아. 걸로 보이고 2월 8일이 예. 그때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화성 17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형 무기를 또 보여주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벌릴 걸로 보이고 또 음. 2월 16일이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네. 김정일 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에요. 이때가 휴일이면서도 이때도 뭔가 아하. 메시지를 낼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월 말 3월 초가 되면은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대규모 실시되잖아요. 네. 그럼 한미 연합 훈련이 또 긴장 그걸 빌미로 또 북한이 어떤 형태든 도발을 할 할 수 확률이 있다. 많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4월 달에 어.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발사 준비를 예고했어요. 예. 군사 위성이라고 하면은 또 쏟는다고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 사격할 수 그럴 있는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네. 아마 2월부터는 이제 다시 한반도의 긴장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 그 약속한 것이 뭐냐? 약속이라기보다 천명한 것이 어. 북한이 한 번만 더 도발하면은 아 예.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시키겠다 네. 했잖아요. 그거 검토하라. 그럼 뭐 분명히 이렇게. 북한은 도발할 텐데 음. 그러면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시키게 되고 네. 그럼 효력 정지로 끝나겠습니까? 그다음 수위를 가겠죠. 그다음 아마 만지작거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네. 뭐 전방에서 학성기를 설치하고 학성기 방송을 한다든가 전방 지역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북한의 심리전을 한다든가 네. 또는 우리 측에서 전단을 북한에 보낸다든가 이런 활동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아요. 아하. 북한의 도발 대응 수단으로 도발하면 아마 첫 번째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도발을 하면 그런 것들을 가감히 하겠죠. 그렇게 야. 되다 보면은 GOP 지역 전방 지역이 대단히 긴장도가 올라가고 또 총기도 서로 일부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그러니까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저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